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난세영웅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시 정도까지 방송이 마무리되니까요. 그때까지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시황 전략에 대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빠르게 연결을 해드려서 전략도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난세용의 투자 노트 또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관심 업종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희 대한항공 같은 뭐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리오프닝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또 호텔 레저 쪽 섹터를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이 이제 업종 분석을 해서 유안타증권이 이제 3월 16일 날 레포트를 발간한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여행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가지고 네. 좀 지금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매수 타임을 이제 언제 잡을 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리오프닝 해가지고 PQC의 관점에서 P는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겠고 네. Q는 이제 쿼언터티 수량이 되겠고 이제 그다음에 C는 이제 코스트 비용이겠죠. 네. 그러면 P가 올라가도 좋고 Q가 올라가도 좋고 대신에 이제 비용은 내려가야겠죠. 그럼 이제 그쵸. 세 가지 국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탑픽이 어느 거냐 이제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저 업종은 오버웨이트 이제는 비중을 실현하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다가오는 리오프닝,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레저 업종. 그다음에 실제 빗장은 풀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을 안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이제 오픈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PQC의 관점을 살펴보는 리오프닝에서 1번 퀀터티, 프라이스, 코스트, 랩업은 이제 종합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탑픽은 이제 하나 투어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저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커버리지 개시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동안에 다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레저 업종도 이제 앞으로는 레포트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은 이제 둔화되면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된 시기이다 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라 가지고 모든 이제 주식들이 실적도 별로 안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뭐 이런 네. 말도 있죠. 또 뭡니까? 산이 높으면 또 골도 깊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네. 이런 업종들이 또 먼저 턴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오프닝 흐름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그래서 가장 실적 개선이 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레저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자료는 이제 있던 PQC의 관점에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제 예상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인데 네. 그래도 시나리오도 너무 이제 이 뭔가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도 논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런 레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저 업종 선호도를 1차는 여행이에요. 두 번째는 카지노. 카지노도 네. 외국인 카지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국인 카지노니까 이제 내국인 카지노 강원대는 좀 후순위가 되겠고 뭐 파라다이스나 GK 그러네요. 이쪽은 좀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은 아까 했지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3년 동안에 이런 레저 업종에 대해서는 진짜 기대를 했지만 네. 실망이 연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백신이 개발되는 소식으로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또 확산이 되면서 이런 기대치를 저버렸다. 네. 실망을 낳아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 피크아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평소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이제 엔데믹이란 뭐 영어로 뭐 풍토병화 된다는 독감처럼 된다는 건데 이런 가능성이 심심하게 들려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뭐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카지노 업종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매니에가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라 가지고 이제 네.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이제 2020년에 바닥을 찍고서 점차 올라오다가 다시 작년 연말에 다시 하락하가지고 이제 다시 좀 추세를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업체도 뭐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하나투어가 모두투어보다 약세였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하나투어가 위에 있는데 하나투어가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이런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금력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투어가 네. 이제 4호까지 매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도 얘기했지만 그 자회사 17개를 정리를 했고 와. 인원도 거의 뭐 엄청 맞아요. 많이 줄여가지고 완전 구조조정이 성공한 기업이 하나투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리오프닝이 되면은 1차적으로 하나투어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미 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면 좀 부담스럽고 네. 이제 그 수급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저업체 연초 대비 수가 수익률 비교를 보시면은 저기 GKL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그래서 네. 이제 롯데관광개발하고 모두투어는 못 올랐죠. 그래서 하나투어는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리오프닝 해가지고 빗장을 지금 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입구를 엄격히 제한했던 호주 등 총 25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3월 11일 발표를 통해 3월 20일부터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이런 걸 이력을 등록한 사에 한해서 입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를 네. 4월 1일부터는 일단은 이제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적용을 발표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입국 제한 해제의 완화효과 여러 개 있어요. 격리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호주, 이스라엘,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피지, 라오스, 필리핀, 태국인데 네. 아직도 제한을 이제 격리를 제한하는 게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나가는 건 좋은데 아웃바우드는 상당히 인바운드가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왜? 지금 무격리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뭐 한 2달 전부터 미국 우리나라를 그 여행 맞아요. 금지 위험. 그건 아니지만 네. 제한을 했거든요. 네. 코로나 위험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뭐 인바운드로 들어오기엔 좀 지금 코로나 원화 환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볼 때는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또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뭐 여행을 모집은 할 것 네. 같으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우리나라는 늘고 있지만 네. 세계적으로는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데 아직도 뭐 6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퀀터티 Q로 보면은 네. 결국에는 뭡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게임이도 못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런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에 대한 어떤 그림이 클 것이고 이런 제한이 해제되는 순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보복 소비를 할 건데 결국에는 이제 보복 소비도 우리가 먹고 뭐 자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놀이 차원으로 이제 맞아요. 발전할 거다. 그래서 네.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욕구가 이제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레저 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보면 네.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보면은 Q가 바로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관광객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 86%인데 네. 지금도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라스베가스는 이제 방문객 비중이 외국인은 안 되고 이제 내국인이 그러네요. 미국인 86%고요. 그래서 보면은 12월 기준으로 일단은 87%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 방문객 수를 거의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가 어떤 거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연평균 그로스 레이트도 일단은 식군의 수준을 일단은 오히려 상회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게임의 어떤 승리 레이트가 12,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은 이제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인당 드랍의 규모가 많이 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라스베가스의 어떤 관광객들의 평균 게임을 하는 어떤 베팅 예산이 일단은 19년 대비 오히려 10%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라스베가스 스트립 GGR 추이 보면은 2020년에는 거의 뭐 그러네요. 밑으로 갔다가 네.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그만 더 이제 올라간 상태고요. 방문자 수 수위도 2020년 초기에 엄청 빠졌다가 이제 거의 일단은 회복을 했군요. 90% 수준까지 이제 회복한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강원랜드의 사례를 이제 보면은 아직도 뭐 환경이 제약이 있지만은 이제 즉각적인 이제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강원랜드를 외국인들이 안 오죠. 주로 그죠. 우리나라 관객들이 거의 뭐 네. 99%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면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그 방역 정책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강원랜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보면은 영업 시간들 줄였어요. 20시간에서 12시간 줄였고 체류 인원도 6,000명에서 3,000명 반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라도 네. 줄인 상태고요. 결국은 이제 정상 영업 환경 대비 영업 시간은 60% 수준, 체류 인원 절반 순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 지금 보면 트래픽하고 드랍액이 44%, 64% 수준을 기록하는 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는 거의 이제 전년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거다, 회복 것이다 그러고 그 이상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 분기별 트래픽 추이가 일단은 이제 2020년 1분기에 저점을 했다가 점차 올라가는 네. 모습이고요. 드립백 추이도 이제 거의 50% 수준까지 이상은 이제 회복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카지노, 결국 이제 외국인 카지노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국내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고객들이 늘어날 걸 보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카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마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행에 대해서도 아마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쵸. 그런 게 약간의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국인 카지노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그 과거의 화장품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규제를 하더라도 또 이제 보따리상 따이공도를 통해서 어떤 그 만회를 하는 거 봐서는 분명히 뭔가 또 묘수는 아니지만 네. 뭐 편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외국인 카지노도 이제 전에 같은 화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됐는데 이제 중국에는 최근에 이제 또 공동 부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잘 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제 균형도 조화로운 포용제 발전해가지고 뭐 지역 발전 균형 추구, 뭐 독점 산업 개혁 가속화, 그다음에 뭐 금융과 부동산의 조화로운 뭐 추진, 중소기업 발전 지원, 중산층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옛날 정책 비슷한 것 같아요. 학력 수준 제고, 기술 인재 양성, 뭐 중소기업 경영 개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보급 확대해가지고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 경감 뭐 많이 듣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 규범과 조정 강화가지고 이제 소득세 제도 개선, 부동산세 입법 가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올리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상생활 이제 공동부의 추진. 그래서 서비스 발전, 문화수요 충족. 그다음에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의 추진 해가지고 이제 농업산업화, 농민수도 증대인데 네. 두 번째 보면 이제 호적제대 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중국의 예는 보면 우리가 이제 북경이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 만약에 뭐 지방에서 오게 되면 서울에 바로 주민력 신고하면 서울 시민이 되는데 네.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어. 베이징시에 살아도 네. 그 베이징 시민이 안 돼요. 그만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어떤 그 숫자로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나라 북한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이징도 거기에 조선족을 전에 이제 만나 보니까 네. 자기 부인도 뭐 베이징에 산지 오래됐고 자기도 이제 몇 년 됐는데 네. 그게 어떤 뭐 제도적 제약 때문에 베이징에서 네.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외곽에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학교도 애들이 베이징에 들어올 수 없고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우리는 모르는 그런 그렇군요. 어떤 카르텔이랄까 네. 베이징에 산다 하더라도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군요. 혜택이 없는 거죠. 아마 네. 중국이 아마 이런 호적 제도가 이제 이런 거는 연관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런 어떤 그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그림을 쌓여가는 중 뭐 우리 뭐 그림만 쌓이네 뭐 노래도 있듯이 일단 해외 여행을 못 가서 아마 여기에 맞아요. 참 애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가고는 싶어도 못 가는 게 오프닝을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 그쵸.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에서 전 세계 가장 빠르다는 맞아요. 점이고 오히려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어떤 맞아요. 면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에서 가장 큰 허들을 할 수 있는 그 외국에 갔을 때 어떤 격리하는 문제가 해제가 되면 바로 갈 것이다라가지 네. 이제 폭발적으로 아마 아웃바운드 수요가 확대될 거예요. 아까 인바운드는 안 된다 그랬죠.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뭐 배낭여행 가는 것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가 코로나가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전, 뭐 신변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코로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패키지로 가야 되지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또한 뭐 인종 차별 문제도 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맞아요. 이제 중국에서 발언이 됐다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런 동양인,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뭐 같은 중국인이라도 봐도 뭐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이제 네. 유럽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완전히 노출된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반적 케어가는 패키지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 가이드나 지사를 통한 이제 여행이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대형사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싼 상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패키지에서 아마 또 시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피가 싼 종목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아마 큐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어의 어떤 안전 여행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에 있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다. 숙박도 국가별 안전 지침 준수 숙박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의료 시설도 안내 및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 긴급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최대 보장 범위를 1억에서 3억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네. 확진 지원안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로 가지 뭐 조그만 회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하나투어가 이제 탑픽이 된 거라는 걸 이제 네. 점차 가는 거죠. 근데 프라이스 이제 가격에 대한 건 뭐냐면 주로 이제 뭡니까? 당연히 리오프닝 초기에는 여행 상품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객단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여행사가 지는 게 아니라 여행자들한테 다 이렇게 정가를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일반 우리 여행을 갈 사람들은 높은 가격도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주로 가느냐? 주로 이제 방역 체계가 우수하고 백신 접종 높은 해외 선진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로 유럽이나 미주 이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네. 여행비가 높은 국가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선진국으로 몰리면은 비행기 요금도 비쌀 거고 그렇죠. 숙박료도 비싸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결국엔 여행비 피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비싸다 하더라도 지금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꺼이 이런 높은 가격이라도 부담을 하고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렴한 여행보다는 럭셔리한 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서 피가 일단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여행 단가가 올라가는 근거는 방역이 우수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행지 믹스가 변화가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의 해외 여행지가 굉장히 그 안전한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호텔, 항공 등 공급 부정이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보복 소비 심리에 따른 럭셔리 여행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뭐 여행을 못 사니까 비용을 많이 절감해 놨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여행 비용 증가시 최대 영폭이 가지고 이제 보면은 10에서 19%가 가장 많죠. 그다음에 네. 20에 29%.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20% 수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때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식 고려 조건이 트래블 버블, 그다음에 녹신 백신 접종률, 적은 확진자 수, 평소 가고 싶었던 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레저 업종의 사업자들은 저마다 인력 재조정, 그다음에 부진한 자회사 청산 등 이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 리오프닝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는지, 혹은 업황을 회복으로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게 다시 원위치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레저 업종 사업자는 인력 조정에 쉽지 않은 공기업, 아마 강원랜드나 GKL은 쉽지가 않아요 공기업들. 그래서 뭐 이러한 회사를 제외하고 민간 기업들은 희망퇴직 등을 통해서 인력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여행사가 고강도로 인력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투어는 53%, 모두투어는 무려 36% 인력을 감축을 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카지노 사업자는 파라다이스도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탄력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9년 되면 10%의 인력을 감축했다. 많이 줄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많이 줄인 거는 역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그다음에 공기업 강원랜드 GKL은 아예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기업들도 실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더라도 무급 휴가 등 비용 감축을 통해서 버티고 있지만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결국은 원위치 돼가지고 비용은 그대로 네. 발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저 업종 인력자 추이를 보면 하나투어가 무려 53%, 그러니까 거의 2,000명, 2,5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1,200명대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네. 모두투어도 1,200명대에서 거의 뭐 7, 800명 수준.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는 거의 비슷하죠. 네. 별로 이렇게 10%지만 줄이는 모습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투어의 경우는 SM 면세점의 영업을 중단했고 자회사를 무려 7개나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하나투어도 이제 호텔이 있는데 아마 네. 이것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투어도 자유투어를 매각하고 프랑스와 홍콩 지사장의 청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청산 및 매각 작업 하나투어 연간 100억 순위 적자가 보존이 가능성이 예상되며 모두투어도 30억 내외의 적자 비는 가능할 전망인데, 네. 문제는 저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반대로 하락이 됐을 때 지금 헐값에 매각을 하면은 또 나중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실패에 따라 가지고 보면 뭐 결국 뭐 강산은 거의 뭐 헐값에다 매각했잖아요. 손실을 맞아요. 봤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뭐 니켈 가격 급등하자면 제가 볼 그쵸. 때는 아마 맞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요. 네. 분명히 지금 거의 뭐 회복이 됐을 건데 너무 그때 이제 근시안적인 행정이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MB가 잘한 걸 떠나서 네. 요새 이렇게 원자재 가격 오른 거 봐서는 참 그러네요. 아쉬워요. 네. 그런 니켈이나 구리강산들 말이 안 된다고 막 저가 거의 헐가에 파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아마 앞으로 그런 강산을 살 때는 아마 비용을 엄청 또 주고 사야 되는데 그만큼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슬림화의 지속성 여행 사업자가 뛰어날 거.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인력 뭐 여러 가지 청산이나 하더라도 인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여행 사업자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네. 다시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인력 정상화 작업은 호텔 카지노는 네. 결국은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카지노의 경우도 뭐 리어와 딜러 같은 인력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뛰어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런 어떤 호텔이나 카지노 쪽이에요. 반면에 여행업 사업자들은 그간에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을 통해서 인력이 감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직급 인력. 그래서 아마 저는 그만큼 이런 어떤 리오프닝 되면서 여행이 활성화되면은 결국에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처럼 이런 여행업 이런 업종들이 네. 가장 큰 어떤 수익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레저 업종의 코로나19 이전 영업이익률과 내년도 비교를 하면은 하나투어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의 그러네요. 한 15% 늘어나고 네. 모두투어도 15%.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3%에서 15%면 거의 5배 노는 그렇죠. 거고 강원랜드는 비슷하고 GKL이나 네. 근데 파라다이스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카지노를 업종을 산다 그러면은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GKL이나 이런 네. 강원랜드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QA 관점에서는 갬블링의 중독성이라는 특징상 카지노의 경우 즉각적인 QA 개선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해외 영역에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아마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굉장히 수요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코로나 가능성은 오히려 외국이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는 좀 전에 키우고 피해 봐서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여행자들한테 일단은 정가가 되더라도 네. 우리 수요자들은 분명히 그걸 감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C의 관점에서도 이제 코스트에 있어서도 결국은 아까는 호텔이나 이런 카지노보다는 오히려 여행 업종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이제 이상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전보다도 오히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프닝이고 피킹 현재 레저 업종 영향 이렇게 보면은 아웃바운드 여행사,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이 일단은 가장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탑픽은 하나투어인데 이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이다 해서 높아지는 여행 욕구, 리오프닝 초기 공급 부족 전망. 그래서 지난 3년간 억눌린 해외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투어는 PQ에 대한 전망 모두 긍정적인 것이다. 네. 이거 가지고요. 지금 해외여행 관심도가 보면은 역시 제일 높은 데가 남태평양이네요. 그다음에 서유럽, 북미,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 쪽은 미치고 일본이 가장 낮았는데 그러네요.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제 좀 회복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픽이 이제 하나투어인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17개 자회사를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네. 면세점이라든가 SM 면세점이나 스타샵을 지금 청산을 했어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호텔도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인력이 거의 50% 이상 감축을 해가지고 네. 인력 감축 효과 연간 500억 정도 수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력 효율화에도 아마 이런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임직원수 추이 줄인 거 나오고요. 적자 추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은 팔았고 투신도 계속 사다가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일단은 다시 좀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네. 제가 보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말에 6만 3천 원에서 거의 8만 7천 원까지 한 40% 올랐거든요. 그럼 조정을 받아야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사기에는 그렇고 어느 정도 네. 조정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8만 원대나 7만 5천 원 사이에 이때가 이제 조정 받으면은 네. 이때까지 주가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빠져준다면은 이때가 매수 타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 아마 하반기에는 네. 충분히 이 이상의 어떤 주가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업종에 대해서 여행 레저 그래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그 중에서도
여행업이 일단 좋고 그중에서 탑픽은 하나투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서 2부에 일단은 오늘 네.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용 전문가님의 관심 업종, 오늘은 여행과 레저 업종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P와 Q 그리고 C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리포트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하나투어 탑픽으로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또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또 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해주고 계시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만의 시각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익률까지 챙겨가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주시광 관심 업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남은 시간 또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톡방에 또 올라왔던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차례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온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965원이고요. 비중 3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52% 밀려났고요. 전거래 대비 60원가량 빠졌습니다. 3,875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네온테크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2월 17일 날 급등을 했거든요. 이날 거의 20% 올랐는데 네.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어떤 테마는 뭐냐면은 드론이에요, 드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텔레콤하고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UAM 사업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다라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월 달부터 주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네. 이제 이 회사가 기술 특허 드론에 있어서는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드론 관련지어 가지고 또 UAM 관련해서 부각이 돼서 2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가 얼마냐면은 2월 17일 날 이제 4,080원, 4,380원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이때가 이제 급등할 때인데 그 전에도 이제 2월 11일 날도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네. 이때는 뭐냐면 이제 또 하이넥스와 공동연 반도체 패키지 네. 후공정용 소 싱글레이션 장비를 개발했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2개 겹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SK 하이닉스하고 후공정 장비를 개발했다 가지고 2월 10일 한번 이때도 15%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제는 또 약 이틀 만에 뭡니까? 거의 일주일 만인가요? 드론 또 소식이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주가가 결국에 이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올라서 아마 조정받을 때 언제 사셨냐면 아마 이때 2월 말에 사신 거 같네요. 네. 3,900원인가 결국은 이제 4,000원대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결국은 이 종목은 이분이 4,000원대 살 때는 결국은 현재 평균 단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때 테마주 오르면서 어쨌든 이런 종목도 결국은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수급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기관들이 전혀 접근하지 않는 그러네요. 종목이거든요. 아마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차트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네온테크. 시총이 한 2천억에서 1,000억, 그렇군요. 1,600억 정도는 이제 종목인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3,960원이 매수가인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4,000원 전후에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종목이 또 테마주들이 또 뭔가 뉴스가 하나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올 때는 한번 이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급등할 때 보면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데 보통 오를 때는 20% 이상씩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 항상 이렇게 아침에 걸어두세요. 뭐 20%든 15%뭐 체결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네. 해서 언젠가는 또 테마 또 뉴스 나오면 또 오를 테니까 이제 네.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바닥은 3,300~400원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방은 또 지금 5,6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네. 홀딩을 하되
아침마다 고가에 뭐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은 뭐 체결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흐를수록 좀 우리 뭡니까 도심 항공은 계속 테마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될 때까지 해서 또 SK텔레콤하고 또 협업을 하고 또 하이닉스하고 또 후공정 이런 거로 있는 거 봐서는 재료가 풍부한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네온테크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톡방에 역시 또 같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KH바텍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25,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오늘 0.48% 소폭 올랐고요. 29,9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하루 흐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KH바텍 오늘 27,0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21,00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종가에서는 일단 100원 오르면서 29,9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원래 그 스마트폰이나 폴더폰의 힌지 네, 그렇죠. 부품 사업을 해야죠. 이제 흥행 소식에 작년 9월달에 이제 뭐 기록을 냈죠. 거의 네. 뭐 2만 원에서 37,000원까지 31,000원인가요? 네, 거의 50% 이상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다가 이제 거의 원위치 됐죠. 빠졌다가 이분이 그때 사신 거 같은가? 네. 25,000원인가 그때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조정받다가 이제 25,000원, 7,000원 또 찍고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2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좀 샀네요.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죠. 그러네요. 매도를 하는 나름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투신도 뭐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연기금도 관여를 안 하니까 결국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싸움 아니 개인의 싸움인데 네. 뭐 외국인들한테 개인이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을 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 32,000원 대비해서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 12,000원이니까 한 40% 빠진 상태인데 네. 뭐 이런 종목이 워낙 뭐 이런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근데 반등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원래 이제 절반의 법칙을 하면 26,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따 고비예요. 그래서 네. 이분이 분명히 기다리면은 이제 뭐 25,000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손실을 안 보고 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오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뭐 아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떤 기간만 기다리시면은 네. 아마 뭐 9월 달 같은 이런 또 흐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약간 이제 최근에 2만 원에서 29,000원대 별로 움직임은 없어요. 변동폭이 작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2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KH바텍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세 번째 또 상담 내용 올라온 거 있으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동진세미캠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매수가 46,1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역시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진생미캠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가 동일하게 37,7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 종목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진생미캠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이 종목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하고 네. 마찰이 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소재 부품 포토 레지스트 발표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국산화가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쪽에 뭡니까 국산화 소식이 12월 말쯤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2월 말에 보시면은 주가가 32,000원에서 52,000원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급등을 하고 나서는 이제 조정을 받는 상태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빠졌을 때 이때 이제 눌림목을 생각하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파셔가지고 지금 이제 3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까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뉴스를 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전체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뭐 동진 세미컴퍼니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면은 전부 이런 거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52,000원에서 거의 뭐 3만 원대 초반까지 왔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4만 원 선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산
46,000원까지는 제가 갈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뭐 4만 원 초반에서 4만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이상에서는 이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을 봐서는 동진 세미캠이 원래 이제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기관들이 뭔가 수급이 좀 좋아지면 오를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팔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투시는 계속 사고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좀 샀다가 하는데 이 종목은 동진세미금은 이제 원래 투신이 이렇게 관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투신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계속 좋은 것도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네. 기관이나 연금이 살 때는 이게 목표 수익률이 있거든요. 대충 보면은 투신이나 연금 산 가격이 3만 1,000원대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투신이나 외국인 살 때는 뭐 40%가 아니라 보통 40% 목표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4만 원에서 한번 4만 2천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5만 원이라든가 이분이 상 가격은 그때 뭐 오버슈팅이 나면은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을 보시면서 네. 만약에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사는데 외국인까지 또 가세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 이 매수하신 분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급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올라온 거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이 올라왔습니다. 시젠 매수가 53,700원이고요. 비중 30%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0.19% 오늘 올랐습니다. 전거래도 100원 올랐고요. 52,8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시젠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네. 수급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보시면은 투시는 이제 조금씩 팔고 있고 연기금은 이제 이렇게 크게 지금 개입을 안 하죠. 한번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이제 5만 원대서부터 뭐 그 이전에도 좀 많이 산 모습이니까 거의 5만 원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올리는 종목인데 네.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이 어떤 지속적으로 사면 모르겠지만 네. 연기금이나 투신이 관심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힘에 붙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세가 난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종목이 2020년에 얼마였냐면은 거의 뭐 15,000원, 2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이 종목이 1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단기간에 8월 달까지 16만 원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올해도 8만 원까지 갔다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크게 난 종목들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4만 원대까지 5만 원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뭐 얼마가 빠진 겁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뭐 절반도 더 빠진 거 아니에요. 3분의 1 된 건데 그럼 5만 원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일본을 보시면은 절반의 법칙 보시면은 8만 원에서 5만 원, 뭐 지금 6만 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고점 한번 최근에 8만 4천 원을 봐서 지금 뭐 4만 8천 원이면 약 3만 18,000원. 거의 한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가서 여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여기 6만 2천 원에서 또 여기 3만 5만 원대를 본다면은 네. 거의 이제 5만 6천 원이 고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앞에 8만 4천 원을 기점을 하든 아니면 여기를 하든 간에 올라가는 폭에 있어서 어떤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후행 스팬이거든요. 후행 스팬이 이게 이제 요 까만색 이게 실선인데 이걸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시젠 살펴보고 있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상담 내용인데요. 저희 시젠 지금 차트를 봐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면 이게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펀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죠. 네. 추세선을 사선을 네. 잠시만요. 네. 시젠에 대해서 톡방에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시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과 이제 매수가. 예, 일목균형표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후행 스핀 이거를 이렇게 억각으로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이때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못 갔죠. 네. 이번에는 이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오른다 하면은 네. 거의 지금 요게 구름대 아래 적어도 아마 5만 6천 원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이번에 상승한 데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은 거의 5만 3,700원 얼마 안 네. 되지만 제가 볼 때 이번에 상승할 때는 한 요거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네. 네. 여기 시즌. 또 그 이게 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그 선행스팸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아니면 빠르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요 수준까지 충분히 뭐 5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이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어떤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오면은 이번에 또 이 종목도 원래 그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5만 5천 원 라인대까지 일단 올라오시는 거 확인을 하시고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한 종목까지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화공영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8,900원이고요. 비중 5%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화공영 오늘 종가 상황 보겠습니다. 0.53% 올랐고요. 7,64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이화공영 한번 짧게 살펴봐 주시죠, 전문가님.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 종목이죠. 이제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 뭐 수장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마를 형성이 됐는데 이분이 상 가격이 8,900원이죠. 그럼 네. 어느 정도 8,900원 좀 고점인데 지금 보면 여기 RSI가 빨간색이 이제 불꽃놀이 구간이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네. 않았어요. 한 번 더 이거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과연 지금 보면은 모멘텀이 여기서 치고 못 올라와서 지금 정체했거든요. 한번 네. 이게 뚫으면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뚫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보면은 뭐 11선이라든가 21선 요를 잘 보시고서 뚫는 모습.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RSI가 이 70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일단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화공영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상담은 또 3부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아래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을 하셔서 매수가, 비중,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상담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률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3부도 우리 주식왕 난세영웅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